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디자인과 채색 그리고 이제 카페에 올려주신 걸로 랜덤하게 피드백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뭐 갑자기 채팅으로 말씀 주시면은 순간순간 제가 대답도 해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채색이나 뭐 디자인 이외에도 설명해드리고,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이것저것 그냥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일단은 디자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게임 디자인이란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혼돈되는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저는 일단 최대한 쉽게 들어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디자인을 접근할 땐 디자인이란 그런 거겠죠. 뭐 캐릭터 디자인, 건물 디자인 이런 거 되겠죠. 캐주얼한 느낌에서 디자인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요소들이 들어가 주는 것이겠죠. 뭐 이런 반실사체나 실사체도 뭐 디자인이라는 요소는 동일하게 들어가요. 단지 뭐 사이즈나 복잡성 그런 차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 토대로 알려드리면, 이런 이 파츠마다의 디자인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걸 하나 지금부터 만드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자료를 찾지 않고 그냥 내가 상상을 하거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예를 들어 일단 이제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방금 캐릭터들처럼 가슴 부분에 무언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가슴에 뭔가 들어가 줘야겠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막히실 거예요. 기본 개념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은 일반적인 모던한 요즘 스타일의 그런 액자죠. 근데 오른쪽은 옛날 액자긴 한데 조금 더 라인들이 화려하죠. 제가 라인들을 밖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라인만 비교해 본다면 이런 차이가 나와요. 조금 게임 디자인은 이런 걸 좀 많이 쓰긴 하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요소를 봐줘야 돼요. 이렇게 아웃라인이 복잡한 거. 그럼 제가 이걸 응용해서 가슴 중앙, 갑옷 이거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걸로 라인을 만든다면 이 가슴에 들어갈 만한 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요소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걸로 들어간다면 이 라인을 참고할게요. 딱 가슴에 들어간다, 아니면은 방패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다면 사실 외관만 보고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고른다 라고 할 때 거의 다 오른쪽을 고를 거예요. 그렇다면은 외관 실루엣의 차이가 확실히 극명하게 많이 나뉘겠죠. 다음에 이 안쪽을 디자인하면서 요소를 넣어 볼게요. 이런 심플한 라인 안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외곽 라인 이쁘게 짜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안에 그림을 장미꽃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이제 둘의 차이가 좀 이제 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포인트는 그거죠. 아웃라인 설정. 이게 진짜 가장 큰 요소예요. 어떤 걸 디자인할 때도 외곽이 아주 중요하죠. 갑자기 넘어가는 부분인데, 캐릭터의 아웃라인 같은 거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냥 게임 스크린샷을 보여드릴 텐데, 대체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이런 화면을 많이 보긴 하죠. 이 왼쪽에 있는 화면.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컷신, 이벤트나 좀 확대돼서 보일 때 그때 많이 보이고, 대체적으로는 왼쪽 화면으로 플레이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캐릭터의 아웃라인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이런 심플한 아웃라인이 있어요. 그냥 완전 기본 인간 형태죠. 근데 오른쪽엔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걸치고 있어가지고 외곽이 이렇게 화려해요. 방금 이런 가슴 갑주나 방패 같은 걸 설명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른쪽이 확실히 조금 더 있어 보이죠. 이렇게 조그맣게 봤을 때 딱 이런 플레이 화면이죠. 조그맣게 봤을 때도 캐릭터가 화려해 보여야 돼요. 외곽 쪽이 화려하게 나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확대 샷보다는 조그말 때 더 극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게 기본 아웃라인의 구조들이에요. 이제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진행을 쭉 한다면은 디자인의 기초 지식이라는 뼈대를 지닌 상태니까 너무 헷갈리게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계속 아웃라인만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핵심, 이 내부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내부 디자인은 어떠한 개념을 지녔고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제가 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장미를 그려놨어요. 그 장미를 그린 이유가 이 장미와 안개꽃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주제가 있으면은 항상 부주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장미꽃이 이렇게 있어도 얘가 혼자 있으면은 얘가 돋보이지 않아요. 안개꽃이라는 보조 장치들이 얘를 주위에서 꾸며줘야 얘가 더 돋보이게 되겠죠. 그 주인공 캐릭터가 돋보이기 위해서 막 엑스트라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뭐 TV에서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볼 때도 주위에 백댄서들이 가수를 더 돋보이게 해줘요. 그런 느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또 다른 요소를 가져와 볼게요. 반지를 한번 볼게요. 반지도 다이아라는 걸 받쳐주기 위해서 주위에 이런 꾸밈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다이아들이 이 겉을 꾸며주면서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최대한 받쳐주고 있어요. 이 반지처럼 이 장미꽃을 한번 이 내부에 디자인을 해볼게요. 다시 개념을 조금 더 정립해보면, 이 중간에 다이아라는 가장 센 강, 중, 약으로 들어갈게요. 이 가운데 있는 게 강, 그리고 주위에 프레임 감싼 것들이 중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약이라는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장면은 강이 될 거예요. 강이면은 이 주위에 반지처럼 꾸며줄게요. 이쪽에 이제 프레임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프레임들은 라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제보다 더 눈에 띄거나 화려해지면은 좀 별로예요. 안개꽃 같이 이런 금속적인 요소들이 얘를 계속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그린 것들이 장미와 안개꽃의 관계예요. 이런 기본 요소들을 지니고 계속 정리해준다면 또 이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강, 중을 넣었어요. 그렇다면은 약을 이제 넣어야겠죠. 조그만 장미들이 이런 요소들에 걸쳐서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아래쪽은 이 장미를 살짝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쭉 조그맣게 만들어준다던가, 그리고 지금 여기는 좀 굵은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얇은 라인으로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구성해주면은 이게 약, 중, 강 이렇게 돼서 이런 레이어 층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 평면도로 한번 봐볼게요. 평면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을 만들어 줄게요. 바로 아래에 있죠? 큰 라인으로. 그리고 얇은 선들은 아래에 얘를 받쳐주고 있어요. 또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채색을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우선 기본 베이스 컬러를 칠해줄게요. 개념만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칠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빨간 장미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랫 레이어에 지금 이런 액자의 겉에 프레임들은 지금 금속이고 안쪽은 이제 하얗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 장미꽃과 아래 하얀 판 사이에 있는 금속들,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 때 너무 많이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발상이 조금 힘들어요. 조금 러프하게 가면서 계속 발상을 일단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러프함 속에서 조금 이제 이 형태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할 때 확정시켜 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따면서 바로 이제 디자인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많이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주 힘들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이렇게 러프한 느낌으로 진행도를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강, 중이 다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약을 가져가 볼게요. 맨 아래 레이어에 있겠죠. 맨 아래 레이어에 이렇게 시선으로 들어가 주게 돼요. 이 다음에 제가 장미꽃을 4개 정도 넣었네요. 일단은 빨간색으로 박아줄게요. 위쪽 2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빨간색에 박혀 있으면은 좀 강약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래 꽃들은 그냥 금속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어떤 디자인 소스를 활용해서 강약과 그리고 이런 액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걸 이제 알려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이 정도의 러프함에서 내가 느낌이 나왔다 하면 여기서 이제 선 따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페인팅을 하는 스타일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페인팅을 이쁘고 깔끔하게 올려주면 되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느낌을 잡았다 라고 하면 윗부분에 이게 허연 레이어를 하나 올려주고 바로 확대해서 선을 따주는 편이에요. 바로 이렇게 선을 확대해서 따게 될 때 그때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선 따는 과정의 디테일이요. 사실 지금 여기서 좀 더 정리해도 좋아요. 여기서 좀 더 굵은 선으로 디자인을 좀 더 확정시켜 주는 것도 좋아요. 여기 있는 장미가 좀 더 이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게 해볼까? 아니면은 얘의 이런 굴곡을 이렇게 한번 또 꼬아줄까? 이런 것들, 이런 작은 어떤 발상의 요소들을 하나씩 추가해주면 좋아요. 얘를 조금 굴곡을 반쪽으로 절개해서 이런 라인을 만들어 줄까? 라거나 이 장미 가운데다가 이렇게 금속으로 뭔가 핵심 포인트 같은 걸 달아줄까?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 장미 그 프레임에 조금 이게 장식적 요소들을 추가해 볼까? 이런 발상을 충분히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뭐 이런 장미꽃을 뭐 그냥 철 소재로 만들어 줄까? 아니면은 그냥 진짜 그냥 장미꽃처럼 그냥 꽃처럼 그려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러프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줘야 돼요. 분명히 내가 작업을 하면서도 항상 더 나은 방향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그림에도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완벽할 수가 없으면은 뭐 한 그림 하나를 막 10년 동안 뭐 그리기도 뭐 몇 달 동안 반년 동안 그림 하나만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적정선에서 끊어줘야겠죠. 적정선을 만들어서 끊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제한 시간 된 타임 리미트 내에서 최대한 발상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1년 동안 엄청난 근성을 들여서 명작을 하나 만들겠어 라는 느낌으로 들어간다면 뭐 그것도 괜찮은 거죠. 돈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다면은 그래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명을 끝낼게요. 그럼 이제 계속 내부에만 했는데 이제 외부 디테일들은 사실 이런 거 많이 참고해도 좋아요. 이런 것들 여기 내부에 이런 요소들이 있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와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너무 똑같이 하면 그렇겠죠. 이런 세부적인 라인들 설정해서 지금 요 자료를 참고한다면은 조금 더 좋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봐왔던 거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고 내가 만약에 선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덩어리를 내가 하나 만든다라고 할 때 이런 라인들을 만든다. 아니면은 이런 라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라인들을 만든다. 아니면은 뭐 이런 걸 만든다. 어떤 라인들을 만들 때 이런 라인들이 다 사람마다 습관들이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어떤 자료를 안 보고 하면은 뭔가 멋있는 걸 만들려고 해도 맨날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한된 라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자료를 참고하면서 내가 모르는 라인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프레임을 꾸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꾸며줄 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대로 여기다 다 넣어버리면은 이 프레임이 이렇게 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강중약이라는 그런 어법에 맞지가 않아져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어딜 강조해 줄까 생각을 해봐야죠. 이 프레임에서도 강중량을 설정해 주면 좋아요. 여기서 핵심되는 부분 그냥 척 보기에도 여기 한 이쪽이 가장 많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이쪽을 강조시켜줬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로 빠지는 부분은 심플하게 그냥 빠지게 놔둬줘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도 이만큼 또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얘가 강이고
그러면은 얘가 중이고 이런 이쪽은 약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는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게 한 요 정도의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요 정도로 들어가줘 나면은 이 프레임에도 이런 강, 중, 약 다 도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강중약이 엿보면은 지금 맞는 디자인이 딱 됐어요. 프레임도 강중약을 넣어줬고 이 내부 디자인에서도 강중약을 넣어줬어요. 일단은 이런 거 유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걸 또 많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런 걸 연습한다 하면은 이거 하나만 한 파츠만 그려놓고 이것만 계속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번 계속 시도해 보고 피드백을 또 받고 개선시키고 이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것만 알면은 온몸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로 풀어내 볼게요. 뭘 풀어내느냐 한다면 이거 하나로 전신이 가능해요. 사람 몸뚱이 하나 그려볼게요. 사실 사람 몸뚱이 연습할 때도 반복적인 수련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몇 번 보고 내가 아무리 명강의를 들어도 내가 직접 안 하고 내가 몸으로 익히지 못하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무슨 저기 뭐 미켈란젤로가 갑자기 환생해가지고 나한테 인체에 대한 명강의를 한 달 내내 말로만 해줬어.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직접 안 그려보면은 하나도 안 늘어요. 제가 수업해드린 분들에게는 인체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런 요소들을 알려드리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일단은 기본 몸뚱이만 일단 제가 그렸어요. 그럼 얘한테 이걸 입혀볼게요. 일단 그대로 가슴으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게 되게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게임 업계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해도 디자인을 할 줄 알고 게임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리니지 투 레볼루션, 그냥 어떤 게임이나 있는 이런 흔한 판타지 디자인 이런 거 그냥 갑옷 뻑 입고 딱 입고 있는 거 이런 게 그냥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너무 흔해서 뭐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쉽진 않고 이런 걸 한번 인지를 하고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디자인을 할 때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파츠 하나만 디자인해도 돼요. 간단하게 그냥 장미를 했으니까 뭐 장미 컨셉 기획서라는 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기획팀에서 이 컨셉으로 진행해주세요 라고 한 줄 코멘트만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상세하게 써져가지고 자료들과 함께 올 수도 있어요. 기획서가 좀 더 디테일하다면은 이거대로 좀 따라가 주면 되고 이렇게 그냥 한 줄만 오면은 내가 상상이고 내가 기획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뭐 장미 컨셉 그냥 제가 일단 만든 걸로 일단은 가장 쉽게 진행하는 거 2번 일단 파츠 하나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정석은 아닌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웃라인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옷을 이제 어떻게 입고 있냐는 설정도 있어야 되고 무슨 가죽 옷이 베이스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코트적인 느낌인가 아니면 좀 정장에 섞여 있나 이런 기본 의상 설정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해볼게요. 얘를 그럼 제일 먼저 이 가슴을 만들었어요. 가슴 갑주가 됐어요. 이렇게 입혀주면은 끝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조금 더 이 상체에 맞는 느낌을 살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얘가 입고 있다던가 아니면 하나를 더 복사해서 이중 구조로 풀어주거나 위쪽은 좀 더 심플하게 돼야겠죠. 이중 구조로 돼 있으면서 뒤로 이렇게 나가면서 얘를 잡아준다 라는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얘로 어깨를 또 만들게요. 얘 반쪽을 자르는 거예요. 우선 이쪽 라인부터 설정해 줄게요. 간단한 라인으로 만들게요. 보수적인 라인. 얘를 여기에 맞춰서 잘 잘라 넣어 줄게요. 뒤틀기를 써서 형태를 좀 더 만져줘야 되니까 픽셀 유동화를 써서 이쪽을 볼록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일단 마찬가지. 반대편은 이게 반측면이니까 좀 형태가 다르긴 하겠죠. 지금 이렇게 남캐가 장미 이런 거 입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조금 좀 촌스러운 느낌이 갑자기 나는데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가져갔지만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조금 변형을 줘야 돼요.
변형이라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가져오면서도 조금 외곽 라인에서 요 정도로 바꿔준다던가, 이렇게 윗부분만 지금 바꿔줬죠. 그리고 장미도 이제 사이드에서 보고 있으니까 좀 더 돌출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 하단부도 살짝 디자인을 바꿔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약간 이런, 이게 또 발상을 또 해줘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장미면은 장미 가시, 뭐 붉은색, 막 이런 것들, 아웃라인을 좀 변형을 줄 때 장미 가시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줄게요. 뾰족하게 좀 변형을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 이렇게 조금 몇 개 덧대줘도 괜찮고요. 일단 이 정도로 상체와 어깨 부분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 조금 절약을 하고 통일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통일성이 이렇게 얘는 뭐 장미 느낌이고 얘는 뭐 갑자기 뭐 다른 느낌이고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느낌이 아주 달라지고 느낌이 별로이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깨 파츠를 다른 걸 넣어볼게요. 누구 거 뺏어가지고 그냥 막 얼기설기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되니까 간단하게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은 팔뚝 갑옷에 뭔가 넣어줄 때 얘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한번 그대로 넣어볼게요. 이거 뭔가 이건 아니지 않나요?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면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 있죠. 강중약. 이 강중약이라는 게 이 캐릭터 전신을 들어간다면은 전신에도 강중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강중약 세팅을 제가 해줄게요. 지금부터. 이 가슴 갑주에는 뭐 젤로 디테일이 많겠죠. 그런데 어깨 부분은 조금 라인을 죽여줄게요. 이렇게 좀 밑에 이 라인 부분을 조금 생략해주면서 심플한 라인으로만 바꿔주고, 이 정도로 조금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방금 강중약을 설명드렸을 때 약으로 하는 게 좋은 부위예요. 뭐 다른 예배도 있죠. 무슨 약간 권투사라거나 뭐 주먹을 쓰는 막 불소의 그런 거 있죠. 뭐 권투사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예외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진행한다면은 가운데 장미를 아예 빼버릴게요. 외곽도 조금 더 슬림하게, 가운데는 굳이 안 비워줘도 될 것 같고 사이드도 지워버릴게요. 윗부분만 좀 살려주면서 이 아랫부분은 이런 걸 넣어준다던가, 조금 더 심플해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중약을 맞춰줬어요. 다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죠. 일반적인 느낌으로 이 속에 이너웨어 정도만 그려주고, 일단 디자인은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안쪽에는 뭐 가죽 옷을 입고 있다던가, 뭐 그냥 반팔 티 입고 있다던가, 뭐 어떻게 해도 일단 상관은 없지만, 이 정도 굴곡의 옷을 입었을 때는 가죽이라는 소재로 마감처리 해주는 게 좋긴 해요. 얇은 옷 입고 있으면은 피부가 다 상해버리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이런 걸 입고 있는데 그냥 유니클로 면티 위에 이런 걸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온몸이 다 찍혀 있겠죠. 찍히고 막 눌리고 막 너무 아프겠죠. 걸어다닐 때마다. 그렇다면은 좀 딱딱한 내부 옷을 입어주는 게 좋겠죠. 생각만 해도 아프죠. 그래도 그냥 지금 디자인은 아예 안 넣었어요. 지금 이너웨어는 안 넣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좀 덜 아파 보이네요. 캐릭터 복지 생각해 줘야겠죠. 지금 여기서 제가 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내부 옷 디자인은 그냥 방금 이거랑 똑같네요. 지금 여기 한 거랑 똑같네요. 그냥 까만 거, 뭔가 두툼해 보이는 옷을 안에 끼어 입었어요. 가죽 옷이네요. 확대 보면은 가죽 옷이군요. 제가 그려놓고도 제가 까먹어가지고 확대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 디자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다들 궁금한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방금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왼쪽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죠.
근데 오른쪽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다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뭐 이런 라인들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왼쪽은 조금 더 단순하게 들어간다, 오른쪽은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간다, 요 정도 차이인데, 이것도 이제 막상 실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연습해봐야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너무 반복적인 디자인이 들어가서 진부해 보이면 많이 변형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같은 걸 쓰고 있다 라고는 하지만 제가 조금씩 변형을 시켰어요. 너무 똑같이 들어가면은 뭐 복붙한 티도 너무 많이 나고 디자인에서 강약도 안 살아요. 그러면 이제 강약을 생각해 준다면은 라인을 좀 더 변형해 주거나 이런 외곽에서 좀 라인을 바꿔주거나 이 정도 차이만 해줘도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반복적이어서 진부해야 한다는 느낌이 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한 것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놓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알고 이걸 이해하고 다 풀어낸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혼자 공부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 이제 채색이에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게 완전 정답은 아니야. 디자인에 완전히 바이블이다, 뭐 정답이다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람마다 그 방식도 다 다르고 이걸 또 수련하면서도 자기만의 방법을 또 찾아야 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혼자 생각을 많이 해보고 벽에도 많이 부딪혀보고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바로 그러면 채색을 들어갈게요. 채색도 완전 기초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기초가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그러면 채색을 세 가지 포인트에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머리카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헤어를 그릴 때 사실 헤어만 잘 그리면 그냥 온몸을 다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유는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이거는 좀 디테일한 헤어죠. 이런 중간은 좀 이제 미소녀 쪽이나 이쪽에서 좀 많이 쓰는 헤어 묘사, 이쪽은 완전 캐주얼. 아무튼 이 단계가 퀄리티 차이가 아니라 느낌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일단 이렇게 헤어를 그리려면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한 올 한 올 한 올 그리면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길을 잊어버려요. 덩어리감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다면은 맨 처음 요 덩어리부터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이런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요. 우선 헤어를 제가 그려버릴 건데 제일 쉬운 요런 묶음머리로 한번 해볼게요. 덩어리 크게 잡아 놓을게요. 이게 그런 덩어리 쪼개는 설명도 되겠네요. 크게 하나만 쪼개 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쪼갰어요. 가장 포인트는 처음에 나오는 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있게 되겠죠. 그리고 요런 부분, 이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디테일이 많이 집중되어 있죠.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쪼개주고 그리고 항상 맨 처음에 튀어나온 부분은 결이 좀 더 많아요. 밖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바로 채색을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헤어를 팔 때도 이렇게 먼저 잡고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헤어를 팔 때도 이렇게 잡지만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먼저 들어가요. 가장 포인트는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나 좀 더 사실적인 헤어를 그린다, 혹은 좀 더 캐주얼한 헤어를 그린다, 이 두 개 모두 동일한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 노란 머리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명암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전에 또 기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공을 하나 그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입시미술 해본 분들은 공에 대한 명암을 넣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과 함께 이렇게 잡고 반사광 들어가지고 브러쉬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면서 뒤로 약간 뿌여지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개념으로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느냐,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셀 채색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두운 부분만 그냥 반반 나눠준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단순하게 이런 거 뭐 비슷하게 들어가줘요. 반사광도 안 넣었어요. 그냥 딱 요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머리카락도 제가 오른쪽에 그린 공처럼 들어가 줄게요. 기본적으로 어둠을 받는 부분에
아주 간단하게 명암을 넣어 줄게요. 그냥 반반 나눠 줄 거예요. 이 다음은 그림자. 항상 내가 명암을 넣을 때는 순서를 좀 정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 공처럼 덩어리 잡고 그 다음에는 그림자만. 지금은 이런 하이라이트를 넣거나 결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해요. 처음에는 기초 덩어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은 그림자. 이제부터 그림자만 넣어줄게요. 계속 그림자만 봐주면 돼요. 예를 들어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어떻게 그림자가 지느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되게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예를 들어 제 닉네임을 글자로 한번 써볼게요. 빛이 여기서 오고 있는 글씨예요. 저는 일단 뭐 색이 보색이 어쩌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요것만 신경 써요. 요즘 초딩들은 모르겠는데 전 초딩 때 이런 거 막 쓰는 거 유행이어가지고 막 서로 이름 막 이렇게 써주거나 막 이런 거 막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은 것만으로도 빛이 여기서 오고 있고 어떻게 덩어리가 튀어나와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림자가 질 때 무슨 막 빛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산란이 되고 어떻게 꼬이고 어떻게 덩어리가 되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저렇게 이름 쓰는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어두워줘야겠구나. 근데 이게 다 정답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내 느낌대로 그림자 이렇게 오겠구나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은 그림자는 뭐 많이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한 요정도만 넣어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헤어 라인에서의 그림자.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부분에 라인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비워줘야 돼요. 여기 넓은 부분 비워주고 끝부분에서 쪼개짐이 많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것만 신경 써줄 거예요. 이렇게 헤어 라인들 여기서 빡 튀어나오는 이런 거랑, 그리고 중간에 딱 이거 하나, 그리고 얘도 그냥 너무 크니까 딱 중앙을 쪼개주면은 조금 애매해요. 살짝 3분의 2 지점 아니면은 8대2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도 살짝 한번 쪼개줄게요. 안부는 조금 더 진한 색을 골라서 부분 위주로 만들어 줄게요.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하이라이트를 만드는데 화이트 색을 쓰면 안 되겠죠? 약간 지그재그로 넣어줘요. 전체 헤어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폭포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폭포가 여러분들이 뭐 거대한 폭포에 놀러 갔어요. 이렇게 바위가 있고, 아이고 제가 바위를 잘 못 그려요. 바위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폭포가 이제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는데 이 라인들이 너무나 정갈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죠. 정직하게 안 내려오죠. 그럼 어떻게 내려오냐 하면은 조금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폭포가 불규칙하게 내려오면서 이 바깥쪽 라인으로 살짝씩 퍼지는 것처럼 헤어도 이런 라인들이 조금 불규칙하게 나와야 돼요. 이쪽에서 폭포수처럼 라인들을 넣어줄게요. 지그재그로만 넣는다 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해도 되게 쓸만할 거예요. 일단 헤어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니까 꽤 느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스텝은 헤어 라인을 좀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헤어를 그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헤어를 그릴게요. 2번은 이제부터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주기 시작했어요. 보통 선화 거의 다 따고 하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페인팅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페인팅으로 들어갈 때 있고 어떤 거는 선을 다 따고 들어갈 때도 있고요. 좀 랜덤해요. 근데 선 작업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요 그림도 좌우로 있는 캐릭터가 선이 지금 다 따져 있는 상태예요. 손 작업을 일단 다 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속의 부분에는
선을 따고 들어가면은 좀 더 좋아요. 이게 형태가 좀 더 명확해지고 페인팅으로만 나오기 힘든 그런 정확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요. 확실히 선 작업을 해주면은 좋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내가 익숙하면은 그냥 페인팅으로 가도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선으로 확정시켜 놓고 가는 게 좋아요. 사실 요즘에는 선을 안 딸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얘도 선을 안 땄네요. 안 따고 그냥 페인팅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연습할 때는 선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몇 가닥만 추가해 줄게요. 조금 더 헤어에서 세분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항상 불규칙성을 생각하면서 지그재그로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두운 데를 좀 더 어둡게, 대비도 많아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덩어리감도 살짝씩 더 추가가 되고, 일단은 요 단계가 지금 바로 2번 단계예요. 바로 이제 3단계로 건너가 볼게요. 이게 진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헤어의 스타일마다의 사실 그리는 방식에 차이는 없다 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바로 3번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노가다예요. 노가다인데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굳이 이걸로 지금 3단계까지 진행한 이유는 이런 전체 덩어리 쪼갠 거 계속 기억하고 있으라고. 전체 덩어리 쪼갠 거를 없애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다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헤어를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전체 큰 덩어리를 유지시켜 줘야 돼요. 이걸 떼와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냥 막 디테일만 많이 넣은 것 같지만 전체 덩어리를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걸 또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말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혀가 점점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은 혀에 체력이 빠져요. 그래서 점점 꼬여가지고 어딨냐? 수업 자료 과정. 이게 혓바닥 발려는 안 돼요. 애초에 짧아가지고 이렇게 짧은 사람이 정확하게 발음하려면은 이렇게 발음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해야 돼가지고 피로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의사가 혀 아래에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자르면은 혓바닥이 길어져가지고 발음이 더 잘 나온다. 초등학교 때 그러길래 자를까 말까 했는데 의사가 굳이 안 잘라도 지금 발음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안 잘랐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처음에 제가 큰 덩어리를 잡아놨어요. 지금 큰 덩어리 잡았는데 요 라인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테일만 요거 한 덩어리에서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노가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노가다를 해야죠. 근데 이거를 지금 다 하려면은 저도 이제 머리카락을 정말 집중력 있게 내가 정말 퀄리티를 쫙 올리겠다. 이번 그림은 비싼 그림이니까 좀 내가 많이 해줘야겠다 싶을 때는 머리카락만 거의 2, 3일 이상 계속 머리카락만 그려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까 디자인 할 때는 이렇게 쓱쓱쓱쓱 후다다닥 진행하면서 지루할 틈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저도 이거 할 때는 너무 이제 오래 걸리고 반복 작업이라서 보통 라디오를 켜고 작업을 해요. 지금 계속 쪼개고 있어요. 역시 가장 포인트는 쪼개면서도 제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면 좋아요.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 조금 더 구분감 가게 해줬어요. 하이라이트도 지그재그로 좀 더 디테일하게 넣어줘요. 하지만 이 큰 덩어리 이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가닥도 좀 더 추가해줘야 돼요. 좀 옆으로 빠지는 가닥. 이게 좀 더 사실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잔털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잔털이나 아니면은 헤어가 이렇게 몇 개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정말 큰 포인트가 있었었는데 헤어를 별로 막 깔끔하게 잘 못 그리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 갑자기 쑥 늘게 됐냐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원래도 계속 이제 반실사를 그려왔어요. 그냥 갑자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거의 되게 옛날 작업인데
이때 이제 일본 스타일로 해보기 전이에요. 그냥 거의 다 이게 저화질이냐? 거의 다 이제 페인팅으로 들어가가지고 헤어의 구분감도 오고 약간 떡진 상태로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근데 언제 갑자기 이제 헤어들이 좋아졌냐 하면은 방금 같은 이제 피규어 같은 이제 헤어를 보거나 아니면 좀 미소녀 헤어에서 그러면 쪼개진 걸 보거나 뭐 이런 헤어 있잖아요. 이런 헤어를 계속 그리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력이 상승하면서 그 반실사 조금 더 디테일한 헤어 그릴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뭐 이런 거겠죠? 되게 옛날 그림이라서 이런 거 제가 뜬금없이 이런 거 회사에서 그렸는데 이런 거 그리니까 반실사 할 때 헤어가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거 덩어리 쪼개가지고 구분감 확실히 주고 이런 트레이닝을 계속 하니까 좀 더 반실사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만화적으로 그리는 거 있죠? 헤어 같은 거 이렇게 꼬물머리도 좀 더 만화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헤어를 잘 그리고 싶다 하면은 피규어나 일본 스타일 그림 참고하는 게 느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서 지금 이 면에서 몇 가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큰 덩어리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안쪽에서 계속 쪼개주는 거예요. 작은 털도 만들고 여기서 덩어리감도 살짝씩 들어가고 그림자가 계속 생기면서 하이라이트도 위쪽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래쪽에는 그냥 이렇게 냅두냐 이런 이제 의문에 봉착이 돼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전체 덩어리를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쪽을 살짝 눌러주고 다시 밑쪽에서 빠져나온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 아래쪽을 좀 더 밝게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아래도 그림자가 또 생기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습관이 돼야 자연스럽게 구사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도 같은 방향성을 지닌 털들이 그냥 얘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이거는 약간 조금 애매하고 진짜 두뇌를 계속 풀가동해야 돼요. 저도 이제 정말로 내가 이번 그림을 잘 그리겠다 하면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래도 안 들어요. 노래도 안 듣고 그냥 두뇌만 풀가동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완전히 집중을 해요. 때마다 집중할 때마다 요즘 한 몇 년째 계속 이 짤이 계속 집중할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아직도 요즘 집중할 때마다 두뇌 풀가동하면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혼자 두뇌 풀가동해서 그래야지 할 때마다 이 짤이만 생각나가지고 조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잔털 같은 것도 자연스러운 이 기존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포인트가 이 큰 덩어리 위쪽에서도 같은 흐름을 지니면서도 다른 느낌의 라인들이 몇 가닥 더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브러쉬는 점점 더 작아지고 계속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겠죠.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야겠어요. 이거는 3번 헤어네요. 처음에 딱 이런 헤어로 진행이 돼도 라인만 잘 잡으면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헤어에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처음부터 큰 덩어리로.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사실 이게 제가 헤어만 했는데 옷주름이나 어떤 갑주 묘사 그리고 금속 묘사에서도 마찬가지인 코드들이에요. 이게 거의 전체가 다 통일되어 있어요. 이게 뭐 머리카락 묘사할 때 따로 갑옷 따로 옷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예요. 다. 그래서 너무 개별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건 조금 더 그림을 좀 더 어렵게 접근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묘사법 하나만 익힌다 라고 그러면은 좀 더 쫀쫀하고 좀 더 덩어리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채색도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일단 잠깐 쉬다 올게요.